이번 시간에는 압수수색 판례 알아보는 거 세 번째 시간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절차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이 취소된 그런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땡땡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A 주식회사의 본사,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그 카카오 주식회사의 그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팩스로 집행을 했고 영장 원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집행일시 장소를 그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2심 결정에서는 집행일시 장소를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랬는데 대법원 결정에서는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급속을 요하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A 주식회사에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톡 내용을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일상적인 내용들도 있으니까는 막 뒤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이틀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대화 내용을 이메일로 다 보내줬습니다. 수사기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이메일로 전달받아가지고 거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그것을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분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피의자한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모든 대화 내용을 보내줬으니까는 탐색을 했으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만 출력을 해가지고 증거로 삼았어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출력을 해가지고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A 주식회사하고 피의자에게 이렇게 증거물을 압수했으면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A 주식회사에도 교부하고 피의자에게도 교부했어야 되는데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그러한 대법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결정문 통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결정문의 주요 요지는 이게 문제가 돼서 압수수색이 취소됐다 해서 앞으로 압수수색할 때 이러한 점들을 그 참고하면 되겠다 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다음 장면부터는 그 결정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압수수색 영장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압수한 물건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결정문에서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문제 삼은 건 이 밑에 부분들이죠. 휴대전화의 카카오톡과 관련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그 피의자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 정보, 그리고 대상 기간 2014년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틀이 아니라 이게 그 열흘이 좀 안 됐네요. 그 정도까지 동안 그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이렇게 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으로는 준항고인의 신체, 피의자의 신체, 영장 집행 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휴대폰 달라 이렇게 휴대폰을 영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그 신체를 수색해 가지고 압수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보관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방, 의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주식회사 카카오 앞에는 주식회사 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문도 가보면은 주식회사 카카오 본사 이렇게 회사 이름이 기재가 됐네요. 해가지고 본사 또는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집시법 위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별지로 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문에는 별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2022년 5월 31일 대법원 2016모 587 그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그런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참여권을 보장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에요.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팩스로 영장을 그 회사에다가 팩스로 송부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기간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추출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는 갑회사에서는 그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혐의가 있는 거 없는 거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모두 추출한 다음에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서 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원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고요. 갑 회사로부터 대화 내용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선별 출력을 하지 않고 일체 범죄 혐의가 없는 것까지 다 출력을 해서 증거물로 압수했고 그리고 갑 회사하고 피의자에게 그 전자정보 목록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원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잘못됐다 미리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거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팩스로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다 출력을 해가지고 일체를 출력해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즉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종합하면은 압수수색에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서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팩스로 집행했고 영장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리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돼서 문제가 없고 A 주식회사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혐의가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메일로 전달했는데 그 이메일로 전달받은 내용을 탐색할 때 피의자한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혐의와 관련 구분 없이 일체를 출력해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리고 A 주식회사하고 피의자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